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서부터 3시간 동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10월 5일 날 우리가 7장 이제 많이 배웠고, 이제 U차트의 일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P차트, C차트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이제 U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차트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 보면, C차트에서의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이건 뭐죠? 맞아요. C차트는 분량의 개수를 모니터링 한다라고 했고, 분량의 개수는 우리가 X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X는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C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upper control limit, lower control limit은 expected value of monitoring statistic 더하기 3 times standard deviation of monitoring statistic 이런 꼴이잖아요. 자, 그래서 포화송 분포의 이 X의 평균은 C, 그 다음에 분산도 C 두 개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upper control limit은 C,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루트 C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upper control limit과 lower control limit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C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C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이제 보통이고요. C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C에 대한 평균, C에 대한 평균으로 우리가 구하면 돼. 그래서 C 바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차트는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뭐라고 했냐면 average가 들어가 average number of non-conformities 평균 불량 개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U가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야. 아까 C 차트에서는 X가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라고 했죠. 네, 여기서는 U예요. N으로 나눈. 자, 그래서 N분의 X가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리밋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U차트에 이제 예제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샘플의 수가 20개이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50인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기호로 보면 M은 20이 되는 거고 N은 5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닛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제에 대해서 제가 유닛이 뭐냐고 여러 학생들한테 여쭤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유닛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50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유닛은 50개의 샘플을 담고 있는 그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1유닛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50개 중에 그 한 유닛 중에 몇 개가 분량이냐면 두 개가 분량이니까 50분의 2, 즉 0.04개가 평균 분량인 거야. 맞죠? 평균 분량이 얼마냐면 여기서는 0.04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분량 개수를 쭉 계산하고 뭐 마지막 한 번만 더 보면 50개 중에 4개가 총 분량이니까 평균 분량 개수는 0.08개가 되는 거죠. 50분의 4.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있는 1.48은 이 평균 분량 개수를 다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U차트 우리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그 평균 분량률은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리밋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냐면 U바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U바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 추정을 해야 돼.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U바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평균 분량 개수들을 다 더한 다음에 총 샘플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 분량 개수의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0.074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U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퍼 컨트롤 리밋과 로어 컨트롤 리밋을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퍼 컨트롤 리밋은 0.1894, 로어 컨트롤 리밋은 마이너스 값이 나왔는데 이건 평균 분량 개수잖아요. 개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건 0으로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CL, 로어 컨트롤 리밋은 이제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U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요. P 차트하고 U 차트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공부를 좀 하다 보면 P 차트하고 U 차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 차트 봤던 예제를 한번 보면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 맞죠? 그래서 비율이었어.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총 제품에서 총 샘플 중에서 불량 개수, 불량 제품이 몇 개 있는지 그 비율, 즉 비율이니까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P 차트에서 그 P,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은 불량률, 불량의 비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반면에 U 차트는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그 예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도 U가 0.0, 뭐 0.0대라서 이것이 0과 1 사이의 비율이 아니냐라고 약간 헷갈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비율이 아니야. 이건 평균 개수야. 왜 이렇게 작게 나왔냐면 맞아요. 이 샘플 사이즈 이게 크기 때문에 이 샘플 사이즈에 비해서 에러의 개수가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숫자가 나온 것 뿐이지 어, 이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U 차트에서는 비율이 아닌 평균 개수를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 그렇기 때문에 이건 0과 1이 아니라 뭐 0점 몇이 나올 수도 있지만 1보다 큰 숫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P 차트는 뭐라고요? 비율, 그 다음에 U 차트는 평균 개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 차트랑 U 차트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P 차트는 이제 각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각 샘플마다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면 불량인지 아닌지 0이면 confirming 양품, 1이면 non-confirming 불량.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통으로 불량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품도 0 아니면 1,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불량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진 변수로 0 아니면 1의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P는 뭐냐면 P는 프로포션이에요. 비율이야. 비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total number of samples 맞죠? 총 샘플의 개수분의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인가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의 샘플이라면 총 샘플의 개수분의 number of non-confirming samples 그렇죠? 그 중에 불량 개수가 몇 개냐? 그렇죠? 총 불량 개수. 여기서 total number of non-confirming samples. 그래서 전체 개수 중에서 1에 해당하는 샘플들 그 비율을 보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전체 샘플의 개수 중에서 1이라고 판정된 즉 불량이라고 판정된 샘플의 총 개수 이거를 그 비율을 우리가 proportion, P라고 하는 거고요. 자, U는 뭐냐면 이걸 하나의 유닛으로 본 거야. 맞죠? 이 동그라미가 여기선 유닛이야. 그래서 이 유닛의 이 예제에서는 불량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Number of non-conformities 3개. 자, 두 번째 유닛에서는 1개가 나온 거고 세 번째 유닛은 5개. 뭐 이런 식으로 각 유닛당 불량의 개수를 우리가 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 불량 개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맞죠? 그래서 average number 여기서는 proportion이 아니라 average number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total number of units 그렇죠? 총 유닛의 개수 중에 그렇죠? 그 중에 그 다음에 총 total number of non-conformities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자는 이 예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쭉 가서 2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total number of units은 이 동그라미의 총 개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클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P 차트랑 U 차트에서 그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그 P와 U는
예제에 따라서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P는 proportion, 비율, 0과 1 사이의 값, 그 다음 U는 평균 개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U 차트에서 그 N, 맞죠? 그 N이 변할 때, variable sample size, 이 얘기는 N이 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P 차트 때도 봤고 N이 변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 기본적인 방법론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변한 N을, 그러니까 이렇게 N이 변할 때마다 그 변한 그 다른 N을 그냥 사용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컨트롤 리밋이 샘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N이 달라짐에 따라서 컨트롤 리밋이 바뀔 테니까 샘플마다 컨트롤 리밋을 다르게 적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관리 한계선은 이렇게 컨스턴트한데 직선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주어지면 헷갈리니까 2번과 3번이 현장에서는 쓰인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n이 바뀌긴 하지만 그냥 n의 평균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스탠다다이즈,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로 바꿔준 다음에 약간 스탠다다이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를 만들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관리 한계선 구할 때 U 차트의 관리 한계선 컨트롤 리밋 관리 한계선 구할 때 U 바 플러스 마이너스 3 tim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n이 들어가 있어. 근데 n이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determine control limits for each individual sample that are based on the specific sample size. 그렇죠? 어떤 특정 샘플 사이즈에 근거해서 각각의 컨트롤 리밋을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샘플마다 컨트롤 리밋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이따가 한번 실제 데이터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n이 바뀌니까 그 바뀐 n을 각 샘플마다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대표적인 n 바를 사용하자라는 건데 n 바는 뭐냐면 n들의 평균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바 대표값을 구하고 여기에 n 바를 집어넣으면 모든 샘플이 일정한 관리 한계선, 상한선과 하한선이 구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은 U 값을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으로 하는 게 아니라 U 값을 스탠다다이즈 한 이후에 그 스탠다다이즈 된 값을 우리가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으로 하자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이죠. 그래서 U I 값에다가 평균을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이게 새로운 CI가 되고 우리는 이 CI의 분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써주면 UI의 평균은 U바가 되는 거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NI분의 U바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U 대신에 ZI를 찍어주고, 맞죠? 모니터링 스태티스는 GI고, 그 다음에 컨트롤 리밋은 어떻게 됩니까? upper 컨트롤 리밋은 expectation of ZI 플러스 3 times standard deviation of ZI가 되겠고, 그 다음에 ZI의 평균은 얼마죠? 성인아, 뭐야? 성인아. 그래, 맞아. ZI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평균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0.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지, 성인아? 1 잘했어.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로월 컨트롤 리밋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센터 라인은 0이 된다. 자, 그래서 CI를 찍어주고 컨트롤 리밋을 3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고정시켜 준다라는 것이 이 스탠다다이즈 컨트롤 차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뭐 텍스타일 피니싱 플랜트 어떤 섬유 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 넘버 오브 스퀘어 미터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500, 400, 650 이렇게 계속 바뀌네요. 그 다음에 number of inspection unit in roll 이게 또 18, 13, 19.5 이렇게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number of non-conformities per inspection unit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inspection unit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온 총 분량의 개수는 14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유닛당으로 다시 환산해주면 1.4가 되는 거죠. 10에, 그 14를 10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를 8로 나눠준 거고, 각 넘버 유닛으로 나눠준 거예요. 총 개수를. 그래서 하나당, 한 유닛당 분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뭐예요? 0이니가 한번 대답해 볼래? 0이니? 0이나. 이 값이 뭐야? 맨 마지막 칼럼에 있는 값이 뭐냐면 이게 6 값인 거야. 우리가 이 값을 뭐 어떻게 할 거냐면 타점한다. 제가 타점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타점은 플러팅한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컨트롤 차트에다 우리가 점을 찍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됐어.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뭐냐면 이 n이 바뀌는 거야. 이 n이 n vary n varies. 그죠? n이 변동하는 경우, 샘플 사이즈가 변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u bar을 구해야지 컨트롤 리밋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u bar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u bar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제 샘플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number of inspection unit 이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 같은 걸로 봤죠. 다 같은 걸로 봐서 이게 만약에 10, 10, 10, 10, 10이면 10에다가 총 개수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n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총 개수, 이 n의 총 개수를 써줘야 돼. 총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가 10, 8, 13 쭉 가서 12.5 이거 분해. 그렇죠? 그 다음에 total number of non-conformities는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죠. 14, 12 쭉 더해줘 23. 그러면 여기 보여지는 것과 같이 107.5가 되고 153이 돼서 U바가 1.42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U바는 우리가 요 U 바로 한번 계산하면 이걸 단순히 평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지? 평균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n이 달랐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취하면 안 되고 가중 평균을 취해야 되는데, 맞죠? 여기서 가중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n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n에 대한 것은 평균을 구할 때 조금 가중치를 크게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중치 쭉 더하고 그다음에 1.4에 대해서 10을, 그다음에 1.5는 8. 결국은 total non-conformit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 바 구했으니까 U 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롤 리밋을 쭉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n이 달라질 때 그 달라진 n을 그냥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샘플마다 어떻게 돼? 이렇게 컨트롤 리밋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일정한 선이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샘플마다. 그때 이제 U 바는 바로 앞장에서 구한 그 U 바 뭐였죠? U 바 값이 얼마였죠? 그렇죠, 1.42 값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n이 바뀔 때 두 가지 방법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 n 값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해서 n 바라는 어떤 대표적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리밋을 구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스탠다다이즈 컨트롤 차트. U 값을 플라팅하는 것이 아니라 G 값으로 스탠다다이즈 한 후에 이렇게 Z 값으로 스탠다다이즈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Z 값을 찍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컨트롤 리밋이 마이너스 3과 3으로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스탠다다이즈 컨트롤 차트를 이용해서 찍은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한선, 어퍼 컨트롤 리밋, 로어 컨트롤 리밋, 그 다음에 이런 Z 값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탠다다이즈 컨트롤 차트를 이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해석이 조금 헷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U 값을 바로 찍은 게 아니라 G 값으로 바꿔서 한번 찍은 거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금 해석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까 그 n 값이 달라지면 이렇게 컨트롤 리밋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U 값을 바로 찍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해석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헷갈려지는 거지. 그 헷갈려지는 그 문제. 이제 그것만 빼놓으면 이렇게 컨트롤 리밋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게 좀 이제 어렵다. 좀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나온 어떤 대안들이 1번과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한번 종합을 한번 요약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달라지는 경우, n이 varies, 변동하는 경우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n 값에 따라서 컨트롤 리밋을 달리 바꿔주는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하지만 컨트롤 리밋이라 함은 보통 일정한 것, 어떤 threshold는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런 1번과 평균을 취한 것, n바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standardized control limit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장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컨트롤 차트는 다 끝난 거야. 6장과 7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쭉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드밴스된 컨트롤 차트를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